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4도 9607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판시사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구의료법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도 3690 판결 사건명 출입국 관리법 위반 판시사항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에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헌, 형벌 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 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도 1118 판결 사건명 폐기물 관리법 위반 판시사항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 불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헌, 폐기물 보관 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폐기물 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 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도 16228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준 경우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 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도 18947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주거침입 판시사항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 누범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이하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미수범을 포함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 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 포함을 범하여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20도 398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판시사항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임의동행 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간 후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코올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간 후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코올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임의 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20도 1355 판결. 사건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판시사항 1. 포괄 1조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면소 판결의 대상. 포괄 1조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 1. 포괄 1조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1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 판결요지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남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의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행위의 강요,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판시사항 3.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년 8월 31일 갑에게 월 70만 원에, 2018년 6월 18일 을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각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5월 13일경까지 병에게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성매매 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년 8월 31일 갑에게 월 70만 원에, 2018년 6월 18일 을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5월 13일경까지 병에게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은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범행으로 처벌된 것이고, 공소사실 역시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장소 제공 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장소 제공 행위가 성매매 알선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각 약식 명령의 장소 제공 행위는 2017년 8월 31일 하루 동안 갑에게 임료를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과 2018년 6월 18일 하루 동안 을에게 임료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의 장소 제공 행위는 그와 다른 시기에 병에게 임료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으로 별개의 법률 관계인 각각의 임대차 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임차인과 임료 등이 모두 다른 점, 각 약식명령과 공소사실의 장소 제공 행위는 장소를 제공받은 성매매 업소 운영주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되어 기소,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때마다 새로운 성매매 업소 운영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포괄 일죄로 인정하면 자칫 범행 중 일부만 발각되어 그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 판결을 받게 된 후에는 나중에 발각된 부분을 처벌하지 못하여 행위에 합당한 기소와 양형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가 나타나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과 각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에 있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각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 사건에 해당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지를 가려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각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 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성매매 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서 포괄 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20도 2433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